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3월 28일 금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또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뉴스 이렇게 또 올려드릴 때 이제 뉴스 이렇게 또 얘기할 때 좀 이제 천천히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유튜브를 꽤 오래 이렇게 또 해오지 않았습니까? 뭐 4년, 5년 동안 이렇게 또 유튜브를 해오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또 생각을 했었던 게 유튜브에서는 이제 사람들의 이제 청취자들 그리고 이제 뷰어들의 이 이목을 이렇게 또 이끌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영상을 이렇게 또 올려드리면서 이제 영상을 이렇게 또 만들면서 조금이라도 이제 지루할 틈이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다른 영상을 클릭을 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원래는 빨리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좀 이제 빨리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리고 막 쉬지 않고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좀 이제 말하는 데 있어가지고 혀도 좀 많이 꼬이고 발음도 꼬이고 계속 그러거든요. 계속 이렇게 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좀 이제 천천히 이제 말씀을 이렇게 또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습관이 이렇게 또 들다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제 머신 제 이 구조는 빨리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빨리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입에서 이렇게 또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걸려가지고 뭐 혀를 깨물거나 뭐 볼을 깨물거나 아니면은 막 혓바닥에 막 꼬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동안 빨리 얘기하는 거랑 이제 버릇이 있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만 켜면은 제가 쉬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유스트가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또 어저께나 엊그저께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막 빨리 얘기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빨리 막 얘기를 하면은 저 혼자도 막 이렇게 또 바빠가지고 혈압도 오르고 뭐 발음도 꼬이고 또 이제 몇몇 분들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아니 한국 사람이 이렇게 한국말을 이렇게 못하냐고 발음이 이렇게 또 꼬이냐고 발음을 할 때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이제 뭉개지는 것도 있거든요. 너무나 이렇게 또 빨리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좀 천천히 얘기를 하자라고 했는데 안 되더라 또 이제 되돌아가. 그래서 오늘은 또 다시 한번 층층히 이렇게 또 한번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발음을 하기 위해 가지고 좀 더 이제 천천히 얘기할 필요가 있지가 않나. 제 입 구강 구조가 그렇게 빨리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구강 구조가 이렇게 또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오늘 여기 이제 AP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늘 모든 뉴스에서 이렇게 또 덮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지진 소식에 대한 뉴스가 지금 뭐 전 세계 뉴스를 막 뒤덮고 있는데 뭐 영어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러면서 미얀마 그리고 태국, 타일랜드에서 굉장히 커다란 7.7의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지진이 7.7이나 미얀마에서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미얀마가 이제 북쪽에 있고 이제 밑에 태국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미얀마에서 7.7의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망자들의 수가 지금 통계가 된 걸로만 150여 명 넘는 사망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지진이 진원지가 이 미얀마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미얀마에서 144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타일랜드, 태국에서 8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90명의 실종자가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사망자들의 수는 계속 이렇게 또 늘 거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여기 지도를 이렇게 또 보신다고 하면은 미얀마 완전히 한 중간에서 이렇게 지진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또 일어났습니다. 7.7의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밑에 타일랜드 뱅콕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 타일랜드, 태국도 굉장히 큰 타격을 이렇게 또 입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미얀마, 태국뿐만이 아니라 바로 옆에 또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도 지진이 이렇게 또 느끼게 되면서 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깜짝깜짝 이렇게 또 놀랐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7.7의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여진으로 6.4의 지진이 애프터샥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뭐 어마무시하게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미얀마에서 미얀마는 뭐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높은 건물은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은 그런 주거지 지역들이나 이런 건물들이 막 무너지게 되면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건물들이 무너지다 보니까 지금 피해 지역에서의 구조대들이 구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또 겪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여기저기서 뉴스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뭐 여기저기서 건물들이 이렇게 또 무너지고 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또 피해를 입고 그러다 보니까 즉각적인 인도 지원이 이렇게 또 필요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미얀마 이제 미얀마 이렇게 또 보면 지금 군부가 이제 장악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얀마 이제 군부 6개 지역에서 이제 비상 사태를 이렇게 또 선포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진이 난 지역이 미얀마 만달레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사진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뭐 도로가 막 쩍쩍 이렇게 또 갈라졌다고요. 쩍쩍 갈라지고 그리고 이렇게 이 건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무너지고 그리고 이렇게 피해가 심각하다 보니까 여기 이 뉴욕 타임즈에서 이렇게 또 보실 수 있듯이 굉장히 많은 부상자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미얀마 이제 만달레이 여기에서 이제 지진의 이제 진원지이다 보니까 종합병원의 그 주차장이 지금 부상자들의 이제 응급 치료소로 이렇게 또 변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미얀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100도가 이제 넘어가는 그런 이제 무더위 속에서도 지금 환자들이 이 주차장에서 골판지를 깔고 누워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또 치료를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제 막 이렇게 지진이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부상자가 지금 계속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구조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미얀마에 있는 이 만달레이에 있는 이제 병원들에서 의료진과 그리고 의료 물자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면봉도 다 떨어졌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뭐 부상자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뭐 병원 안에는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 밖에서도 이제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 미얀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군부 통치 하에 이렇게 또 있거든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의료 시스템 역시 굉장히 좀 약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 한계에 도달한 상태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군부의 탄압으로 인해 가지고 의료진들이 이 활동에 제약을 이렇게 또 받았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WHO 있지 않습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피해가 이렇게 또 났기 때문에 빨리 긴급 구호 물품을 이렇게 또 지원을 할 계획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WHO에서는 미국이 지금 빠졌죠. 야, 이 미국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지진이 이렇게 또 크게 이렇게 또 나다 보니까 영상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을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여기 이제 영상에 이렇게 또 보면은 BBC에서 이렇게 또 올라온 영상인데 이게 이제 방콕 아일랜드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건물이 무너졌어요. 이 건물이 30층짜리 이 건물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이 건물이 계속 지어지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7.7이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지진이 일어난 곳이 이제 미얀마이고 이제 방콕은 좀 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건물 뭐 30층짜리가 지어지고 있다가 이렇게 또 무너졌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영상들이 막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영상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이제 방콕이라고 한다고 하고 여기도 이제 무너진 건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건물 아마 아까 그 건물이 이렇게 또 무너진 것 같은데 무너지고 나서 여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많이 깔렸대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실종자들이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야, 이 30층짜리 건물 지어지고 있다가 지진이 나가지고 이렇게 또 무너져가지고 내진 설계가 제대로 안 되었나 보죠. 뭐 난리가 난 상태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완전히 뭐 긴급 상태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이 영상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대시캠입니다. 블랙박스 차를 이렇게 또 타고 가는데 여기 이제 왼쪽 보시면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와, 진짜 지진이 엄청나게 셌었던 거야. 7.7
7.7이면 진짜 센 거거든요. 네, 진짜 센데 이 방콕이 미얀마랑 굉장히 먼데도 불구하고 진원지에서 굉장히 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각한 피해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낳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건물들이 이렇게 또 무너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이제 방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 이제 타일랜드에서도 지금 이 호텔 건물이거든요. 네, 물이 막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물이 이렇게 또 떨어지냐면은 호텔 맨 위에 그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그 수영장 물이 지진 때문에 막 넘쳐 흐른 거야. 이 루프탑 그 풀 있지 않습니까? 풀장에서 지진 때문에 막 뭐 물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하다가 계속 이렇게 또 떨어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외벽들이 다 이렇게 또 떨어지고 난리가 난 상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이로 인해 가지고 뭐 건물에 있었던 뭐 피해가 어마무시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또 다른 영상도 이렇게 또 보자고요. 이 영상은 미얀마 영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이 네이피타우 이 미얀마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는데 여기가 무슨 절 같은 곳인가 봐요. 네, 굉장히 좀 이제 중요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진이 7.7이나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건물들이 다 이렇게 또 무너진 거야. 네, 무너져가지고 난리가 났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이게 또 뭐 문화재도 있고 뭐 그럴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지진이 나가지고 여기저기 무너지고 그리고 뭐 주거지 지역들도 이렇게 또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망자들이 미얀마에서 이렇게 또 나왔다. 네, 이거 보세요. 이게 뭐 주거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주거지역에 건물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막 콘크리트들이 다 떨어졌어. 네,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오, 이거 보세요. 여기도 외벽들이 다 무너졌어. 네, 무너져가지고 지금 대피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네. 야, 이 미얀마도 지금 큰일 났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영상도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요것도 이제 방콕이라고 한다고요. 이 건물이 이렇게 아까 그 무너진 건물이구나. 와, 장난 아니다.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 지진 때문에 건설이 되고 있었던 30층 이제 넘는 그 건물이 한순간에 이렇게 또 넘어진 거야. 네, 넘어져가지고 막 난리가 났다고 해요. 막 사람들 막 도망가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또 건설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막 매몰이 되고, 뭐 실종이 되고, 난리가 났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보면은 지금 뭐 건물에서 막 외벽에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7.7의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게 굉장히 높은 건물이야. 근데 이게 건물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와, 장난 아니야. 이게 높은 건물이 3개가 있는데 지금 막 위에서 또 물 떨어지고 있어. 이 루프탑 그 풀에서 수영장에서 막 물이 이렇게 또 떨어지고 건물들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여기가 막 흔들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건물들 사이들 간에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막 외벽이 막 떨어지고 뭐 물 떨어지는 거. 그리고 이제 건물이 막 움직이는 거 봐. 와, 지금 뭐 난리가 났대요.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미얀마 뭐 사무실 안에서 막 물이 막 떨어지는 거 봐. 건너편에 있는 이게 뭐 인터컨티넨탈 그 호텔 있지 않습니까? 그 호텔의 루프탑에 있는 그 수영장에서 물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지진이 너무나 이렇게 또 나다 보니까 물이 막 위에서 막 폭포수처럼 이렇게 또 떨어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태국 이제 방콕이 난리가 났대요. 아무래도 이제 방콕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태국에서도 굉장히 또 이제 번화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런 어마무시한 피해를 이렇게 또 계속 입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또 보신다고 하면은 이거는 또 이제 다른 호텔이야. 여기에서도 다 루프탑에 수영장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막 물이 이렇게 또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전에 이렇게 본 그 인터컨티넨탈 호텔이면서 난리가 났대. 야, 어떻게 해가지고 이 호텔에 있는 그 수영장에 물이 이렇게까지 많이 흐르는지 그만큼 지진의 그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셌다라는 게 아닌가. 여기도 이제 또 다른 이제 호텔 막 물이 막 떨어져. 뭐 건물 옥상에 있는 그 호텔들마다 그 수영장 물마다 다 넘쳐서 이렇게 또 흘렀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수영장 물이 이렇게 막 넘실거리는 거야. 지진이 이렇게 또 나다 보니까. 저도 옛날에 이제 플러턴에 이렇게 또 있었을 때, 플러턴에 이렇게 또 살고 있었을 그 당시에 5.6의 라브레에서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제 집에 이제 수영장이 이렇게 또 있었는데 그 수영장 물이 5.6인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넘실거리더니만 막 물이 막 넘치더라고요. 와, 이 5.6에도 그렇게 수영장 물이 넘쳐 흘렀는데
당연히 요번 미얀마 뭐 7.7 지진 뭐 방콕 당연히 어마무시하게 많은 수영장물이 이렇게 또 흐르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오늘 뭐 메인 뉴스로 모두 다 이런 뉴스만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얀마에서 7.7의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뭐 미얀마뿐만이 아니라 미얀마 바로 밑에 있는 태국, 타일랜드 이제 방콕에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어마무시한 피해도 이렇게 또 입었다. 라고 하면서 뭐 난리가 났대요. 야, 진짜 심각한 이런 자연재해가 이렇게 또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런 이 지진 같은 것들은 웬만하면은 사람들 없는 곳에서 좀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진짜 이 지진 같은 것들은 어디서 언제 이렇게 또 일어날지 이렇게 또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좀 조심하면서 이렇게 또 살아야 필요도 있어 보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이 뭐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또 사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는 뭐 잦은 지진들이 뭐 잔잔한 지진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지진에 항상 이렇게 또 대비를 해가지고 뭐 비상 식량 같은 것들이나 뭐 물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좀 잘 구비를 해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가 않나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비상약품 같은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뭐 LA 뭐 근처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커다란 지진들이 솔직히 말해서 뭐 굉장히 옛날에 많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샌게브리엘 무슨 뭐 지진 뭐 대지진이 이렇게 또 샌게브리엘 맞나? 거기 뭐 대지진이 올 수도 있다 만다 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LA 대지진 제발 좀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이 AP통신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제이드 벤스랑 그리고 그의 와이프 그리고 델레게 미국의 대표단이 그린랜드에 있는 미국 군사기지를 이렇게 또 이제 조만간 이제 방문을 이렇게 또 한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오늘 이렇게 또 방문을 한다고 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또 방문을 하면서 원래 계획은 3일간의 일정이 이렇게 또 잡혀 있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 덴마크나 지금 이 그린랜드에서 굉장히 많은 반발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3일짜리 일정이 하루로 줄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 그린랜드에 더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들의 이제 반발이 더 이렇게 더 많다 보니까 지금 뭐 그린랜드에서 뭐 시위도 하고 있고 그렇다고요. 그린랜드는 미국한테 팔지 않겠다. 이 그린랜드 납볼 세일이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뭐 그린랜드에 왜 너네가 이렇게 또 와가지고 우리 그린랜드를 미국이 이렇게 또 먹으려고 하느냐. 라는 그런 소리죠.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한 다음에 또 이 그린랜드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린랜드는 이 미국이 통제를 이렇게 또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미국에 이렇게 또 가져야지만 미국도 이제 안보에 대해서 이렇게 또 안전하고 그리고 세계 안보도 미국이 그린랜드를 이렇게 또 통제를 이렇게 또 해야지만 세계 안보도 안전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덴마크나 뭐 그린랜드에서 이렇게 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반발이 굉장히 거세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그린랜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이 강대국들이 그린랜드를 이렇게 또 차지를 하려고 굉장히 눈독을 계속 이렇게 또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요. 중국의 시진핑도 그린랜드를 이렇게 또 가지려고 뭐 눈독 들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푸틴도 그린랜드를 이렇게 또 눈독 들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 그린랜드가 북극이랑 그리고 이제 북대서양을 잇는 뭐 전략적인 욕춘지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랜드를 이제 갖는 자가 전 세계를 제패를 한다.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그린랜드를 좀 이제 가지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린랜드 안에 굉장히 많은 천연 자원들이 묻혀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랜드를 우리 미국이 이렇게 또 가져야 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러면서 여기 또 이제 ABC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미국이 그린랜드를 이렇게 또 차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하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 그린란드를 통제를 하기까지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오늘 이 제이드 벤스랑 그리고 제이드 벤스 부인 거기에다가 델레게 미국 대표단에 이렇게 해서 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군 기지만 이렇게 또 방문을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에 이렇게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란드 주민들은 반갑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로 인해 가지고 그린란드에서 계속해 가지고 시위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우리는 국가 안보와 국제 안보를 위해 가지고 그린란드가 필요하다. 그리고 덴마크도 우리가 그린란드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미국이 그린란드를 가지지 못한다고 하면은 국제 안보를 유지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덴마크 총리는 이 그린란드 땅은 그린란드 사람들의 땅이다. 이 미국의 땅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미국인도 아니고 덴마크인도 아니다. 우리는 그린란드 사람이다. 이 그린란드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 그린란드는 어디에도 매각을 하지 않는다. 팔지를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인이 되고 싶지도 않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해요.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취임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이렇게 또 들어서다 보니까 전 세계가 아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한마디마다 진짜 좀 어이없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상식에 이제 어긋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자치권에 위배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한 나라의 땅을 그냥 미국에 가서 이제 갖겠다라는 그 자체가 이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냥 동맹국으로서 어느 이제 땅에 이제 군사기지를 거기에 이렇게 또 더 가지고 우리가 뭐 세계 안보 너네 나라 이제 안보도 이렇게 또 보호를 해주고 뭐 세계 안보에 대해 가지고 우리 미국 슈퍼파워다 보니까 같이 좀 이제 상생을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린란드 우리가 먹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뭐 그린란드 사람들이나 덴마크에서는 이렇게 화가 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냥 총만 안 들었을 뿐이지 총 안 드는 강도가 아닌가. 이거는 뭐 진짜 러시아의 푸틴이랑 뭐가 다른지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좀 미국이 앞으로 미래에 나아가가지고 좀 이제 잘 되는 쪽으로 이렇게 또 정치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이 외교하는 것들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미운 털만 이렇게 또 바뀌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그냥 지금 고립이 이렇게 또 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 지금 뭐 나락의 길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또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제는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기사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요번 주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미국은 이 미국에서 이렇게 수입을 하는 그 모든 자동차들에 대해 가지고 25%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자동차 주요 제조사들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미국의 자동차 3사들도 뭐 GM, 포드, 뭐 스텔란티스 이 자동차 3사들도 캐나다나 뭐 멕시코에다가 이제 공장을 이렇게 또 두고서 거기서 자동차를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수입을 이렇게 또 하는데 그런데 이 관세를 25%로 이렇게 또 올린다? 그러면은 우리 자동차 팔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관세를 매긴다고 하면은 당연히 수입업자들이 이 관세를 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회사들에서 이 세금을 이렇게 낸다고 하면은 이 관세를 이렇게 또 낸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 세금이 우리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됩니다. 이 자동차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동차 회사들의 경영진들이랑 이렇게 또 통화를 이렇게 또 하면서 4월 1일부터 이렇게 또 시행이 되는 25% 수입차 관세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너네들이 소비자 가격을 올린다고 하면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 자동차 회사들을 본다고 하면은 마진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마진이 10%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또 알고 있는데, 자동차 한 대를 판다고 하면은 그거에서 이제 나오는 이익이 10%가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동차 회사들에서 관세를 25% 먹었는데 자동차 가격을 올리지 말라? 그러면은 자동차 팔지 말라라는 거는 소리지. 자동차 가격을 올리지 말고 관세를 25% 먹어라 라는 그런 소리는, 예, 이 자동차를 팔면서 적자를 내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네, 이거는 그냥, 예, 이 자동차 회사 문 닫으라는 소리과 마찬가지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 내에서, 네,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너네들 자동차 회사들이, 네, 미국에다가 공장을 만들거나, 네, 미국에서, 예, 자동차 이렇게 또 생산하는 것을 확대를 해라. 확대를 하고 이 자동차 가격을 올리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야, 이 자동차 회사들 다 망하지 않을까? 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동차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서, 네, 관세를 내라? 이거는 진짜, 네, 어디 셈법을 이렇게 또, 네,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네, 트럼프 대통령인지, 네,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 자동차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하는데, 예, 뭐 남는 것도 별로 없는데 이거 어디서 돈을 끌어와. 당연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지 않나, 세금을 내기 위해서. 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때문에 우리들의 돈이 나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미국을 보면은 자동차가 필수이거든요. 자동차 없이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동차가 없으면은 어디 걸어가가지고 뭐 장도 못 봐요. 너무나 이제 듬성듬성 이렇게 또 띄어져 있다 보니까, 예, 도심지에 살지 않는 이상, 예,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곽 지역에 이렇게 또 살거든요. 예, 주거 지역은 다 외곽 지역에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예, 이 LA만 본다고 하더라도 거기 다 뭐 노숙자들밖에 없잖아.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이 LA만 보더라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 있는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는 이제 필수품이다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자동차 가격을 올린다? 우리들한테서 지금 세금을 빼먹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이지. 그러면서 여기 이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보시면은 아실 수 있듯이, 지금 이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자동차들에 대해 가지고,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부품들에 대해서도 지금 25% 관세를 지금 매기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이 미국에서 팔고 있는 자동차 가격을 평균 4,711달러를 이렇게 또 인상을 시킬 것이다 라고, 예, 이 경제학자들이 지금 계산을 해가지고 이런 가격을 내놓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수입차들 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렇게 또 생산을 하고 있는 차들에 대해서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미국에서 이 자동차를 조립을 해가지고 이제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뭐 중국에서 넘어오거나 뭐 멕시코, 캐나다에서 이렇게 또 생산이 돼가지고 부품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또 넘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차들 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차들에 대해서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월 2일부터 이제 자동차에 대해 가지고 관세 25%씩 이렇게 또 올리게 된다고 하면은 우선 수입차들부터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자동차 부품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관세를 25% 이렇게 또 매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생산이 되고 있는 그 자동차들에 대해서도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너네들 자동차 가격 올리지 마. 만약에 자동차 가격을 올린다고 하면은 너네 불이익을 당할 거야 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회사들은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이익이 10% 미만인데, 그런데 지금 관세를 25% 매긴다? 자동차 회사들에서 아무런 이익을 남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넉넉 잡아서 10%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15%는 올려야 돼. 자동차 가격을, 아무런 이익을 이 자동차 회사들에서 이제 남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자동차 가격은 15%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부품들도 이제 가격이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미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미국의 자동차들이 5,000달러, 거의 5,000달러 정도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우리들이 이렇게 또 지나면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됐었던 이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들이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자동차가 필수품이기 때문에 자동차 가격이 이렇게 또 오르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이제 평균적인 이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가격이 이렇게 또 오르면서 중국차 가격도 이렇게 또 오르게 되고 난리가 났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인위적으로 지금 만들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말이죠.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아니나 다를까 어마무시하게 하락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5%, 529포인트가 지금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S&P 500도 마이너스 1.5%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마이너스 2.2%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의 주식시장을 이끌어 내리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PC 지수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 인플레이션 지수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이 PC 지수가 이 퍼스널 컨슈머 익스펜디처 PC 지수가 이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상보다 더 이렇게 또 높게 나왔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난 2월 달에 PC, 코어 PC 이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해 가지고 2.8%가 이렇게 또 나왔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예상은 2.7%였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월간 상승률은 0.4%가 이렇게 또 올랐다.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던 거는 0.3%였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 소비자 지출 이제 증가율이 0.4%이다. 예상은 0.5%였다 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보다 더 높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인들이 실제로 지출을 지금 줄이고 있는 거에 지금 보여주고 있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지금 제대로 시행이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4월 달부터 이렇게 시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시행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슬금슬금 이렇게 또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인들이 소비자 지출을 지금 줄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진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4월 1일부터 뭐 관세 정책을 뭐 박시가 이렇게 또 시행을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나가리가 될 수도 있겠는걸 이라고 하면서 지금 주식시장이 좀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관세 정책을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또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시작을 하게 되면서 유럽에서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에서도 대응책이 좀 이제 강하게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에서도 지금 이 미국이 강하게 이제 4월 2일부터 이렇게 또 때린다라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캐나다 이제 총리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우리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캐나다 일꾼들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도 강력하게 맞서겠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서로 나 죽고 너 죽자입니다.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그나마 뭐 멕시코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멕시코는 우리는 계속해 가지고 협상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유럽이나 지금 캐나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강하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미국의 이제 소비자 신뢰가 계속해서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면서 지금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이 지표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이렇게 또 되고 있으면서 미국 사람들이 진짜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이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뉴스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뭐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 지수 나왔는데 뭐 예상치보다 다 이렇게 높게 나왔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미국의 증시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 선물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 국채 수익률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투자자들이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는 게 연준에서의 이제 금리 인하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가 아마도 계속해 가지고 안 될 것 같다. 라고 지금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연준에서의 아마도 아마 이 6월 달쯤에 이제 금리 인하 이제 시작을 할 것 같다라고 이제 기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치가 지금 계속해 가지고 낮아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실제로 미국인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요. 소비자들이 지금 지출을 이렇게 또 줄이고 있으면서 저축을 더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다. 저축률이 지금 조금씩 지금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미국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제 조만간 미국이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출을 줄이고 지금 저축을 더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게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심리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실제로 경기 침체에도 이렇게 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소비를 줄여버린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미국의 경기가 나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이제 지출을 안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돈이 안 도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정부도 돈을 안 쓰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돈이 이제 안 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정책들이 너무나 불확실한데 라고 하면서 R&D에도 지금 돈을 안 쓰고 있고, 투자도 지금 안 하고 있고, 지금 고용도 지금 안 하고 있고, 해고를 더 많이 하고 있고,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경제에 돌아가는 그 돈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미국인들이 이렇게 또 보다 보니까 미국인들도 지금 돈을 더 안 쓰려고 하고 있어. 지금 저축을 더 하려고 하고 있어. 경제가 지금 이제 멈춘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이 미국의 이 GDP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GDP가 70% 이제 넘는 게 소비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인들이 소비를 줄이려고 하고 있다. 미국의 지금 GDP가 이제 줄어든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주식이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좀 어이없는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니콜라 전 CEO 있지 않습니까? 창업자이면서 이 CEO를 사면을 해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니콜라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 니콜라 전기 트럭 업체 있지 않습니까? 수소 전기 트럭을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제2의 테슬라가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 니콜라 기업이 한때 이렇게 또 상장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주식을 막 부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니콜라 창업자 이 CEO가 주주총회인가 이렇게 또 하면서 이 니콜라에서 만든 트럭입니다 하고 이렇게 또 내놨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가짜였어, 사기였어. 이 모형만 이렇게 또 만들어 두고, 그리고 트럭이 진짜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또 영상을 이렇게 또 만들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언덕에서 굴린 거였어. 다시 말해가지고 이런 차는 없었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수소 전기 트럭은 없었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주식이 폭락을 하고, 그리고 그게 실제이다 보니까 니콜라 CEO는 2022년도에 투자자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에 징역 4년형을 이렇게 또 선고를 받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니콜라 CEO가 2024년도에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에다가 92만 달러를 이렇게 또 기부를 했다. 그리고 이 케네디 주니어 있지 않습니까? 케네디 주니어에다가는 75만 달러를 이렇게 또 후원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사면을 이렇게 또 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사담 난이 사건에 이렇게 또 연루가 된 그 사람들도 다 사면을 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지지를 했었던 그 충성파들을 그 사람들도 다 지금 이렇게 또 사면을 이렇게 또 해줬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 밀턴이라고 하는 니콜라 전 이 CEO 창업자도 이렇게 또 포함이 됐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밀턴, 이 니콜라 전 CEO는 자신이 사면을 이렇게 또 받자마자 자신의 SNS에다가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검찰이 나를 괴롭힐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사면이 됐다는 것을
기쁨을 이렇게 또 표출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니콜라 기업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20년도에 그때 한참 막 잘 나갔을 때 막 니콜라가 이제 제2의 테슬라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시가총액이 300억 달러를 넘었었다고 하거든요. $30 빌리언 이렇게 또 넘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창업자의 사기 행각이 2021년도에 이렇게 또 발각이 되게 되면서 2022년도에 투자자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4년형을 2023년도에 받고, 그리고 니콜라는 얼마 전에 파산 신청을 했죠. 2025년도 2월 달에 파산 신청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주식이 다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휴지 조각이 돼가지고 저도 피해를 이렇게 또 받고요. 저는 니콜라도 피해를 받고, 그리고 피스커도 피해를 받고,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인들을 이렇게 또 사면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기업인들을 이렇게 또 사면을 해주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의 정경유착이 지금 계속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논란이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는 막 뭐 불법 체류자들 막 추방을 한다. 지금 내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미국에 있는 뭐 범죄자들을 싹 다 잡아다가 추방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그린랜드를 먹을 것이다. 뭐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캐나다, 멕시코, 뭐 유럽에다가도 계속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앞에서 이렇게 또 떠들고 있는 와중에 지금 뒤로는 계속해가지고 자신의 충성파 정치인들 다 이렇게 또 사면을 해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한테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후원을 이렇게 또 많이 해줬었던 그 사람들을 다 사면을 시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정경유착이 지금 미국에서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미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또 됐는지 이 미국의 미래가 심히 걱정이 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룰루레몬 있지 않습니까? 룰루레몬이 오늘 주식의 15%가 폭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룰루레몬의 CEO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룰루레몬은 지난 4분기 매출은 굉장히 좋았다. 매출도 좋고 이제 수익도 굉장히 좋았지만, 그런데 2025년도에는 이 매출 전망이 좀 별로 안 좋다. 라고 CEO가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미국의 경제 상황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경제 불확실성이 너무나 높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 아마도 이렇게 또 될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 이 룰루레몬 이 매장 방문수가 아마도 이제 감소를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 룰루레몬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멕시코, 캐나다, 뭐 중국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수입을 이렇게 또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관세 정책이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가격이 이렇게 또 올라가고 이 경제가 이렇게 또 나빠지게 되고 이제 침체가 이렇게 또 오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돈을 덜 쓰게 될 것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상층들이나 이제 저소득층들은 뭐 저소득층들은 원래 룰루레몬 안 사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중산층들이 이제 룰루레몬에 이렇게 오는 게 더 이제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이 룰루레몬은 2025년도 매출이 아마도 좀 더 이제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미국의 이 매출은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줄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 정체가 되거나 이제 줄을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그에 반해 가지고 이제 이 해외 매출은 아마도 한 20% 정도가 이렇게 또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룰루레몬의 주가는 15% 이제 폭락 중에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경기 침체 지금 다가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이 테크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베팅을 하고 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돈들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이 굉장히 많이 앞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평가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이 테크 기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테슬라, 뭐 엔비디아, 뭐 다른 수많은 기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굉장히 큰 투자를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로봇들이 산업 분야에 그리고 이제 서비스 분야에 이제 투입이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이런 노동 같은 것들에서 이제 해방이 된다는 그런 소리인데, 그런데 우리들은 어디서 돈을 벌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진짜 이 로봇에 이렇게 또 걷어가지고 우리들한테 그 유니버셜 인컴 있지 않습니까? 유니버셜 인컴 나와야 돼요. 지금 일자리 로봇한테 이제 뺏기게 생겼거든요.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올해 들어서는 아마도 한 5,000대 정도의 옵티머스 로봇을 이렇게 또 생산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계획을 밝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는 AI 기반의 로봇을 이제 조만간 이제 올 것이다, 그 시대가 라고 이렇게 또 잔슨 항이 이렇게 또 나와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분석가들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가장 빨리 달려가고 있는 국가는 바로 중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중국은 벌써 뭐 G1 로봇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뭐 5,000대 정도를 벌써 이렇게 또 생산을 해가지고 뭐 진짜 이렇게 또 팔고 있고 그런다고 하거든요. 제가 어느 한 이제 미국의 유튜버를 이렇게 또 봤는데 그 유튜버가 7만 달러가 내고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진짜 시켰더라고요. 시켜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뭐 박스에 담아서 왔는데 딱 키니까 진짜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걸어다니는 휴머노이드 로봇가 그래서 와 진짜 우리가 미래에 진짜 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기도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또 성장을 하면서도 가격 면에서도 너무나 싸다. 미국이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싸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중국 정부 있지 않습니까?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발도 엄청나게 빨리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그 측면에서도 엄청난 우위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2025년도 안에 이 대규모 생산을 이렇게 또 목표로 두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미국이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들을 중국을 이렇게 또 따라잡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밀어줘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는 지금 돈을 안 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국가에서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어. 이런 산업에 대해 가지고. 중국한테 이제 기술에서 밀리게 생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애플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애플이 그 폴더블 그 아이폰 있지 않습니까? 폴더블 아이폰을 아마도 올해 안에 이렇게 또 내놓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 폴더블 그 아이폰 그 안에 그 내장이 된 그 액정 있지 않습니까? 그 액정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마도 비율을 4:3으로 이렇게 또 채택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4:3으로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이런 아이패드 있지 않습니까? 아이패드랑 같은 그런 화면 비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아이폰 폴더블이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겉으로는 이 아이폰을 이렇게 또 사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펼친다고 하면은 이 아이패드를 이렇게 또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폴더블 아이폰은 아마도 2,000달러에서 2,500달러 정도에 이렇게 또 나올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야, 이 폴더블 아이폰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야, 그러면은, 이 아이폰을 이렇게 또 쓰면서 펼치면은 아이패드가 돼. 아이폰이랑 아이패드가 합쳐지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네. 와, 굉장히, 뭐 사고 싶은데, 그런데 너무 비싸네요. 2,000달러에서 2,500달러면은, 그냥 저 같으면은 아이폰 하나 사고, 그냥 노트북 하나 사겠다. 저는 그렇게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의 이제 국무장관 이 마르코 루비오가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의 정부가 300개 이상의 비자를 이렇게 또 취소를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정부는 팔레스타인 지지를 이렇게 또 표명을 한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또 찾고 있다 매일 라고 하면서 비자를 취소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뭐 유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또 지지를 하거나 반유대 세력을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비자를 빼앗고 그리고 영주권을 박탈을 하는 그런 행동을 계속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은 이 자유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코어 밸류가 바로 프리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유가 지금 퇴색이 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가치를 갉아먹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이제 미래를 어둡게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텍사스 남부라고 한다고 합니다. 서든 이 텍사스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비가 갑자기 이렇게 또 쏟아졌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단 이틀 동안에 6개월치의 비가 이렇게 또 내렸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도로에서 이렇게 또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이제 비가 6개월치가 이렇게 또 내리다 보니까 플래시 플러드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홍수가 이렇게 또 나가지고 이 차량들을 이렇게 또 버리고 사람들이 막 대피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특히 이 텍사스에 있는 이달고 그리고 카메론이라고 하는 이 카운티에서 피해가 굉장히 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 비가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내리다 보니까 강이 이렇게 또 넘쳐 흘러가지고 이 피해가 이렇게 또 더 많이 이렇게 또 나거나 날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기후변화 때문이거든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서 이런 자연재해가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다? 기후변화는 가짜이다 라고 아직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미국에서는 계속해 가지고 이런 이 자연재해 피해는 엄청나게 계속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라스베가스에 있는 이 한국 사람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라스베가스에 있는 이 테슬라 매장이 공격을 얼마 전에 이렇게 또 당했다고 하거든요. 지난 3월 18일에 라스베가스 이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 누군가 방화를 하고 화염병 공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테슬라 차량 5대를 손상을 가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총도 이렇게 또 쐈대요. 총을 이렇게 쏘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 매장에다가 리지스트라고 이렇게 또 적으면서 검은 복장하고 뭐 얼굴 다 가리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또 체포가 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국 사람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이렇게 또 거주를 하고 있는 한국 사람 30대 이름은 폴현킴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제 행정부에서 이 사건을 가지고 좀 이제 굉장히 중대하게 이렇게 또 다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FBI에서 태스크포스 팀이 이렇게 또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FBI 10명이 이렇게 또 달라붙게 되면서 지금 이것은 국내 테러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수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경찰은 이 한국 사람을 이렇게 또 체포를 해가지고 이 집에 가가지고 이제 수색을 이렇게 또 해보니까 집에서 총기 그리고 화염병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대한 이제 반감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제 반감으로 인해 가지고 테슬라에 대한 이런 이제 공격 중에 하나인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은 테러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30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하하. 이 테슬라에 대한 공격이 뭐 많이 이렇게 또 되고 있었는데 한국 사람일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네요. 꿈에도 몰랐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또 붙잡혔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FBI에서는 이것은 도메스틱 테러리즘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강한 판결을 이렇게 또 받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산하에는 좀 이제 숨죽이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좀 이제 너무나 이제 강하게 이렇게 또 하거나 이런 뭐 법에 접촉되는 것은 안 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이거는 좀 이제 너무했죠. 네, 뭐 화염병 던지고, 네, 뭐 총격을 가하고, 이거는 좀 이제 너무 이제 극단적이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